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제2회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회입니다. 2회. 자,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자, 훅의 법칙. 재료의 비례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이 A와 B에는 비례한다. 에서와 A와 B에 알맞는 용어는, 자, 먼저 여기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훅의 법칙이에요. 훅의 법칙. 자, 훅의 법칙인데, 자, 훅의 법칙은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응력이 작용하면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응력 변형률 선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X축에 이제 우리가 변형률이 있고 Y축에 응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변형률하고 지금 응력이 이렇게 서로 이제 비례가 되죠. 이렇게 비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훅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훅의 법칙. 자, 쉽게 말해서 훅의 법칙은 응력하고, 자, 우리가 이제 변형률하고 이렇게 비례가 되죠. 비례가 된다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를 비례한도라고 그래. 비례한도. 그래서 비례한도 내에서는 이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훅의 법칙인데, 재료의 비례한도 내에서 A와 B는 비례한다. 그래서 A는 응력. 자, A는 응력이 되겠고, 자, 우리가 B는 이제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변형률. 그래서 이제 정답은 우리가 이제 3번. A는 응력, B는 변형률.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비례한다. 이게 훅의 법칙입니다. 자, 응력이 작용하면 응력과 변형률은 서로 비례한다. 자, 그래서 비례한도 이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한다는 법칙이 훅의 법칙입니다. 훅의 법칙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우리 속도비가 1대5.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자, 1대5면, 우리가 1대5면 일단 얘는 5분의 1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모듈이 3. 자, 피니언의 입수가 60인 한 쌍의 외접. 자, 내접 아닙니다. 외접일 때 표준 평기어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중심거리입니다. 중심거리. 자, 이제 그 전에 좀 봐야 되는 게 중심거리인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속도비가 주어졌죠. 속도비가 1대5니까 5분의 1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속도비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기어가 이렇게 지금, 자, 여기 보면 지금 기어 1, 이게 기어 1이고 기어 2,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 이때 이제 속도비가 뭐냐면, 자, 여기를 같이 보시면 지금 얘를 n1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n2. n은 우리가 이제 회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n2 회전수분의 n1 회전수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입수하고 비례하죠. z1 입수하고 z2 입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속도비가 1대5니까 5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이제 Z2는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Z2는 60 입수가. 자, 여기 보시면 Z2는 여기에서 이제 주어졌던 입수가, Z2는 입수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5분의 1은 Z1분의 60이 되겠죠. 여기 60.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Z1을 구하면 Z1은 3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Z1은 300이 되는 거예요. 입수가 300. 자, 그런데 이제 중심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면, 중심거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기어 1하고 기어 2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지름이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지름이 있겠죠. 이게 이제 D1. 자,
자, 이게 D1이 되고 얘가 D2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자, 그럼 이 중심거리 C를 구하는데 C는 어떻게 구하냐면 중심거리 C는 2를 D1 플러스 D2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될 공식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DMZ라고 있어요. DMZ. 자, D는 우리가 이제 피치원 지름, M은 모듈, 그다음에 얘는 있수가 돼요. 있수. 그래서 DMZ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있수가 되잖아요. 모듈 곱하기 있수가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D1은 여기 이제 모듈 곱하기 Z1이 되고, D2도 자 D1이 모듈 곱하기 Z1이 되고, 자 D2도 모듈 곱하기 Z2가 되니까 이 두 개를 묶으면, 이 두 개를 묶으면 잠깐 지워보면, 두 개를 묶으면 M은 하나로 묶어주고 Z1 플러스 Z2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속도비에서 우리가 Z1을 구했어요. Z1은 여기 이제 300이 있고, Z2는 문제에도 주어진 60이 있으니까, 자, 여기 공식에 딱 넣으면 이제 중심거리는 54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40이 되겠습니다. 540. 자, 그래서 정답은 540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D는 MZ. 자, 피치원 지름은 자, 우리가 이제 모듈 곱하기 있수다 하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중심거리는 자, 외접일 때입니다. 지금 보면은 자, 외접이죠. 자, 중심거리는 2로 D1 플러스 D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앞에 공식에 따라 2는 모듈로 묶고 Z1 플러스 Z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속도비를 구하는 거. 속도비. 자, 속도비 I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속도비 I는, 자, 여기 보면 N2분의 N1이죠. 얘는 이제, 자, 여기 보면 Z. 자, 속도비는 여기 보면 이제 Z1에 Z2. 자, 이렇게 서로 이제 엇갈리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속도비가 됩니다. 이게 지금 5분의 1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우리가 D는 피치원 지름 구하는 공식, 중심거리 구하는 공식, 속도비 구하는 공식 해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피치원 지름 구하는 DMZ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40mm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하드필드 망간강이라고도 하며, 자, 내마멸성이 우수하고 경도가 커서, 자,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자, 경도가 크대요. 그래서 각종 광산 기계의 파스 장치에 쓰이고, 그 다음에 경도가 크니까 기차 레일의 교차점, 그 다음에 칠드 롤러 등 내마멸생이 요구되는 곳에 이용된다. 자, 이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힌트가 나오죠. 하드 필드 망간강이라고 힌트가 나오는데, 일단 정답은 우리가 이제 고망간강입니다. 자, 정답은 우리가 이제 고망간강인데요. 자, 고망간강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고망간강은 이제 내마멸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성이 우수하다. 인성. 자, 인성은 잘 깨지지 않는 성질이에요. 자, 인성은 잘 깨지지 않는 성질. 자, 잘 깨지지 않는 성질인데, 자, 이 반대말은 이제 잘 깨져야겠죠. 그래서 잘 깨지는 성질을 우리가 취성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인성인데, 인성이 우수해서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자, 광산기계 파쇄장치. 인성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임펠러 플레이트. 그 다음에 기차 레일의 교차점. 그
그 다음에 칠드 롤러 이런 데 사용되는 강은 우리가 이제 망간이 많이 들어간 고망간 강이다 라고 암기해 주시면 이제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망간강도 있어요. 저망간강. 자, 저망간강이 있는데 저망간강은 이제 연신율이 좋아. 얘는 연신율 잘 늘어난다는 성질이죠. 자, 연신율이 양호해서 조선 차량, 건축, 교량 등에 쓰이는 일반 구조용인데 자, 문제는 이 고망간강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핵심 키워드 인성이 좋아서 이런 데 쓰인다. 이런 데 임펠러 플레이트, 기차 레일 교차점, 칠드 롤러 이런 데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해 줘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우리가 이제 3번 고망간 강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 기계 설계인데요. 자,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사의 풀림을 방지 이게 키워드예요. 하지만 이제 않는 것. 자,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데 딱 봐도 정답이 이제 2번이 캡너트예요. 캡너트. 자, 우리가 캡너트. 자, 캡너트. 자, 캡너트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캡이 이제 모자잖아요. 모자처럼 생겨서 우리가 일반 너트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이제 나중에 그림 보시면 이 위에 뭐가 씌워져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유체가 바깥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기체라든지 이런 것들 기미를 유지할 때 사용되는 너트가 우리가 이제 캡너트입니다. 캡너트. 자, 그래서 여기 해설을 보시면 한쪽을 관통되지 않도록 만든 것으로 나사면을 따라 증기나 기름 등에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부위 또는 외부로부터 먼지 등의 오염물을 침입을 막는 데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방금 읽었던 이런 내용들을 주고 이것은 무엇인가 물어보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캡너트입니다. 캡너트. 그림을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캡너트를 쳐보시면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런 볼트와 너트의 풀림 방지법이 있어요. 볼트와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는 거. 자,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로크 너트예요. 로크. 자, 먼저 핵심 키워드부터 먼저 보시면 자, 로크 너트에 의한 방법. 그다음에 이제 자동 잼 너트, 분할핀, 스프링 와셔, 멈춤 나사, 철사 이런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먼저 로크 너트를 보시면 자, 이제 로크 너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너트가 두 개가 있어요. 너트 A가 있고 너트 이제 B가 있습니다. 자, 너트 A가 있고 너트 B가 있는데 자, B가 로크 너트예요. B가 로크 너트인데 이 두 개의 힘이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받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자, 두 개의 너트가 반대쪽으로 힘을 충력이 이용해서 힘을 받게 만드는 게 바로 로크 너트예요. 그래서 너트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얘는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힘을 받지 않는 게 바로 로크 너트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자동 잼 너트가 있습니다. 자동 잼 너트. 자, 자동 잼 너트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제 너트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너트를 감으면 자, 이제 여기 지금 오므려진 것들을 얘가 이제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래서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자동 잼 너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분할핀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자, 분할핀에 의한 방법은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이제 지금 제가 그림 그리는 게 빨간 게 이제 너트인데 자, 너트인데 이 너트를 넣어놓고 이제 이 볼트 쪽에다가 구멍을 파서 이렇게 이제 분할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이제 너트의 풀림이 방지되겠죠. 그래서 얘는 분할핀에 의한 방법이고 자, 스프링 와셔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와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스프링 와셔. 자, 스프링 와셔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스프링 와셔예요. 자, 얘를 이 사이다가 지금 파란색으로 이 사이에다 넣고 이제 너트를 감으면 이제 너트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링에 의한 힘에서 그 다음에 뭐 고무 와셔도 있고
그 다음에 풀 와셔도 있고 톱니부치 와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혀부치 와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춤 나사가 있어요. 멈춤 나사. 자, 멈춤 나사는 여기 뭐냐면, 자, 얘가 풀리지 않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멈춤 나사가 있는데, 자, 풀리지 않게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딱 눌러 놓죠. 그러면 얘가 이제 풀리지 않게, 이게 지금 얘가 이제 너트인데 풀리지 않게 하는 게 멈춘 나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디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간단히 보시면 돼요. 자, 철사로 이제 묶어놨죠. 이렇게 철사로 지금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놨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묶고, 자, 이렇게, 자, 철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와 너트의 풀림 방지법은 핵심 키워드로 꼭 암기하셔요. 로크너트, 자동 잽너트, 분할핀, 스프링 와셔, 멈춤 나사, 철사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몰라도 여기서 문제는 캡너트가 뭔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캡너트를 한번 쳐볼게요. 캡너트. 자, 캡너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지금 보시면, 자, 캡너트. 자,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생겼죠. 자, 이런 게 지금 캡너트입니다. 캡너트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탄소강을 변태점 이상으로 가열한 후 수중 담금질 속도를 매우 빠르게 냉각시킬 때 생성되는 조직.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수중 담금질 속도입니다. 수중 담금질 속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순행이라고 하죠. 순행. 자, 순행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강을 담금질을 하면 이제 냉각을 빠르게 시키는데, 그때 이제 빠르게 시키는 속도. 자, 속도에 따라 조직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의 담금질 조직의 경도. 자, 냉각을 시키는 속도에 따라 제일 빠른 속도면 이제 마텐자이트, 그다음에 투르스타이트, 소르바이트, 펄라이트,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인데, 여러분들 가장 빨리 냉각시키면 이제 마텐자이트가 생기고 강도가 가장 큽니다. 이 마텐자이트는 강도가 가장 큽니다. 얻어지는 조직으로 철강 조직에서 경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4번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 열처리의 종류가 있어요. 일반 열처리의 종류. 우리가 이제 일반 열처리. 자, 일반 열처리에 우리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자, 일반 열처리 우리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담금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림, 그 다음에 이제 불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이제 목적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자, 먼저 담금질이 있습니다. 담금질. 담금질의 목적은 경도하고 강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냉이나 이제 기름에 냉각하는 윤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급냉하면 나오는 게 아까 말했듯이 마텐자이트가 나옵니다. 마텐자이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림이 있어요. 풀림은 목적은 재질을 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노냉을 합니다. 노냉은 뭐냐면 냉각 속도가 이제 급냉보다는 빠르지 않은 건데, 노 안에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물에 담그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불림은 뭐냐면 결정 조직의 균일화, 표준화인데, 얘는 이제 공냉이에요. 공냉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서 냉각을 하죠. 자, 그래서 공기 중에서 냉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열처리의 목적 및 냉각 방법인데, 얘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마텐자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우드러프키. 이게 중요해요. 자, 우드러프키라고도 하며 키와 키의 홈 가공이 쉬워 테이퍼 축에 편리하게 사용하는 키인데,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테이퍼 축에 편리하게 사용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드러프키예요. 우드러프키.
자, 우리가 우드러프 키를 자, 뭐라고 하냐면 반달키를 우리가 우드러프 키라고 합니다. 반달키. 자, 그래서 반달키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영어로 나오죠. 우드러프 키. 자, 반월상의 키로서 축의 홈이 깊게 돼요. 이게 이제 많이 나와요. 축의 강도가 약해지지만 축과 키홈의 가공이 쉽고 키가 자동적으로 축과 보수 사이에 자리를 잡을 수 있어 자동차 공작기계 등의 60mm 이하의 작은 축이나 테이퍼 축에 사용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축에다가 키홈을 많이 파니까 상대적으로 축의 강도가 약해지지만 축과 키홈의 가공이 쉽고 키가 자동적으로 들어간다. 이게 좀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키의 종류를 보시면 자, 우리 이제 기본이 되는 새들 키가 있어요. 한글로 이제 안장키인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축에는 키홈을 가공하지 않는다. 축에는 키홈을 가공하지 않고 보스에만 테이퍼진 키홈을 만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새들 키예요. 새들 키. 자, 얘가 이제 축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거 얘가 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축에는 전혀 키홈을 가공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장키라고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이제 안장 있죠. 우리가 말 타는 안장이 있는데 이 안장에는 이렇게 파여 있지만 우리 엉덩이는 파질 않죠. 그리고 사람이 타죠. 그래서 한쪽에만 키를 판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안장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뿔 키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원뿔 방향으로 된 것들이 돼 있고 쪼갠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드러프 키라고 하는 반달키는 축에 반달 모양의 홈을 파요. 여기 지금 축에 보면 이렇게 반달 모양의 지금 홈을 팠죠. 그래서 많이 파니까 축의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플라인. 스플라는 축에 여러 개의 같은 키홈을 파서 여기에 맞는 한 짝의 보스 부분을 만들어 서로 잘 미끄러지게 하는 건데 가장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아까 새들키는 축에는 키홈을 가공하지 않고 보스에만 가공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양쪽에 이 축과 보스 양쪽에 모두 키홈을 가공하는 게 우리가 이제 묻힘키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썬크키라고 그래요. 썬크키, 썬크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키의 종류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그래서 6번 우드러프 키는 반달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자, 7번 1600도씨 이상에서 점토를 소결하여 만들어진 공구로 성분의 대부분이 이게 제일 중요해. 핵심 키워드. 자, 산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졌다. 성분이 대부분이 산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졌으면 무조건 정답은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그래서 열을 흡수하지 않고 공구로 가열시킬 고속 정밀 가공 적합한 거.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인데요. 자, 세라믹은 우리가 이제 이 산화 알루미늄 꼭 외워야 돼. 산화 알루미늄 분말을 주성분으로 해서 마그네슘, 규소 등의 산화의 소량의 다른 원소를 첨가하여 소결한 절삭 공구이다. 고온에서 경도가 높고 내모함성이 좋아 초경합금보다 빠른 절삭도로 절삭이 가능하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절삭 공구의 핵심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잘 안 쓰고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탄소 공구강입니다. 탄소 공구강은 한 300도씨까지 견뎌요. 근데 잘 안 쓰니까 자주 출제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금 공구강이 있어요. 탄소에 이제 뭘 첨가해서 사용하는데 얘도 잘 안 쓰니까 자주 출제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자주 출제돼요. 자, 우리가 고속도강 얘는 600도씨까지 견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표준 고속도강이에요. 자, 표준 고속도강. 자, 이제 이렇게 외워야 돼요. 텅크바. 자, 텅크바의 텅스텐. 크는 크롬. 바는 바나듐. 자,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할 때 18대 1로 18대 4로 싸우면 이제 우리가 텅크바가 되겠죠. 텅크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텅크바는 18%는 텅, 크, 바. 그래서 18, 4, 1. 그래서 4%. 그
다음에 1.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자, 우리가 4대 1로 싸우면 이제 1인 사람이 여기 나오겠죠. 18. 그래서 18, 4, 1, 텅크바.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표준 고속도강은 18, 4, 1, 텅크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경합금은 우리가 1400도씨까지. 근데 얘는 이제 취성이 커서 진동이나 충격에 약하고, 자, 그 다음 주조 경질합금은 우리가 이제 스텔라이트가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얘는 중요한 게 이 단조나 열 처리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얘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 단조나 열 처리가 잘 된다. 뭐 잠중 주조 경질합금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그런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이 있어요. 세라믹의 주성분은 산화알루미늄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산화알루미늄. 자, 근데 용접이 곤란하고 취성이 커서 충격이나 진동에 매우 약해요. 그래서 걔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서맷이에요. 서맷. 자, 서맷. 세라믹과 메탈의 복합으로 세라믹의 취성을 보완한, 잘 깨지는 것을 보완한 게 바로 서맷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경도가 높은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잘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삭 공구 재료의 핵심 키워드도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문제는 산화알루미늄이 나오면 무조건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전동용 기계 요소가 아닌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전동용 기계 요소입니다. 전동용.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전동용 기계 요소는 우리가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동력. 예를 들어 벨트, 로프, 마찰차, 기어 등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벨트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벨트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자, 벨트가 가면 얘가 이제 회전하면서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겠죠. 자, A의 벨트에서 B 벨트로 벨트를 통해 동력을 전달하겠죠. 기어도 마찬가지예요. 기어. 자, 기어도 기어 A가 있고 기어 B가 있습니다. 접촉했고요. A가 있고 이제 B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회전하면 얘도 회전하면서 동력을 전달하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동용 기계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결합용 기계 요소가 있으면 뭐 나사, 볼트, 너트, 키, 핀, 뭐 코터 이런 게 있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 전동용 기계 요소가 아닌 거예요. 자, 일단 로프, 마찰차, 벨트는 다 전동용 기계 요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코터는 우리가 이제 결합용 기계 요소예요. 결합용. 자, 코터는 우리 이제 그림 나와 있는데, 한쪽 또는 양쪽의 기울기를 갖는 평판 모양의 쐐기. 자, 우리가 쐐기라는 말 많이 써요. 쐐기로서 인장력이나 압축력을 받은 두 개의 축을 연결하는 결합용 기계 요소. 결합용 기계 요소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이제 코터예요. 얘가. 자, 우리가 로드핸드하고 소켓이 있는데 얘네 둘을 이렇게 결합시키고 이 지금 검정 부분 있죠. 이 검정 부분을 통과시켜서 코터를 이렇게 삽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전동용 기계 요소가 아닌 3번 코터, 결합용 기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겠어요. 9번. 자, 표준 성분이 구리 4%, 니켈 2%, 마그네슘 1.5%.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구리 4%, 니켈, 마그네슘. 자, 나머지가 알루미늄인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의 한 종류로 열간단조 및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제 알루미늄이니까 알구니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알루미늄도 있고 알구니마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알구니마. 자, 알구니마는 우리가 이제 Y 합금을 알구니마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Y 합금. 자, 알구니마. 그 합금으로 내연기관의 실린더에 많이 사용돼요. 실린더. 자, 실린더에 많이 사용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랄루민이 있어요. 얘도 많이 나오는 거. 두랄루민. 두랄루민은 알구마.
망이에요. 알구마망. 얘는 이제 항공기에 많이 써요. 가벼워서 항공기. 그래서 알구마망 두랄루민. 알구니마 와이약금.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루민이 있어요. 실루민. 자, 실루민은 알루미늄 귀속의 합금으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알, 구, 망은 두랄루민. 우리가 이제 두랄루민. 여기는 이제 항공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항공기. 그 다음에 알, 구, 니, 마. 자, 얘는 이제 Y합금. 자, Y합금은 이제 자동차 실린더에 많이 사용돼요. 실린더. 자,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을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Y합금이 되겠습니다. 9번 알구니마, 1번 Y합금.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청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이제 알루미늄 청동이에요. 자, 알루미늄 청동은 우리가 이제 10%, 12% 알루미늄을 첨가한 구리 알루미늄 합금인데요. 자, 알루미늄 청동은 내식성, 내열성, 내마멸성이 황동 또는 청동에 비해 우수해서 우리가 이제 선박용 추진기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자, 1번 알루미늄 8에서 12%를 함유한 구리 알루미늄 합금이다. 자, 구리하고 알루미늄 합금이다. 자, 2번 구리 주석 등이 주성분으로 주조 단조 용접성이 좋다 라고 되어 있고, 3번 청동에 탈산제로 인을 첨가한 후 알루미늄 첨가한 것으로 상온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공정 조직을 갖고 있다. 이것은 자, 3번은 청동이 아니고 황동인 것 같고, 자, 4번 자기 풀림 현상이 없어 딱딱하고 매우 강한 성질로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알루미늄 8에서 12%를 함유하는 구리 알루미늄 합금이다. 얘가 이제 팩트로 맞죠. 알루미늄 8에서 12%를 함유하는 구리 알루미늄 합금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틀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